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노후를 저당 잡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강남의 불고기왕이라 불리는 성공적인 외식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 수천만 원을 자식의 유학교육비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죠.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큰 문제인 노인빈곤층의 원인이 노후를 생각지 않고 젊은 시절 돈을 쏟아부은 자녀 교육비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후 노후에 어떻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채널 지혜생각TV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은 미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성만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불고기집을 운영했죠. 사람들은 저를 강남의 불고기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제 인생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더군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노후에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 특히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을 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살게 되는 것. 그게 제 꿈이었죠.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고기 손질하는 법부터 특별한 양념 비법까지 모든 것을 혼자 익히고 발전시켰습니다. 손님들은 제 음식을 먹고 감탄했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만 불고기는 정말 일품이야. 서울에 오면 무조건 김성만 불고기집을 가봐야 해. 정말 맛있어요. 이 집에 오면 후회 안 하다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체인점을 내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사업은 번창했고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제안했죠. 여보, 아이 교육을 위해 유학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우리 아들한테 좋은 교육의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습니다. 공부에 재능을 보여 영재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돈 많은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국 유학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반대했습니다. 경험자들의 이야기는 기러기 아빠라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한국에 남고 아내와 아들은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 혼자 고생하겠네요. 괜찮아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 잘 돼서 성공하는 모습 보면 그게 다 보상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매달 수백만 원씩 미국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 임대료, 학원비, 생활비,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미국으로 날아가 가족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런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 없었으니까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들과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아내도 가끔씩 한국으로 종종 돌아와 며칠씩 머물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횟수는 줄어들고 아내의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아들을 공부시키느라 바쁠 테니까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커져갔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함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주방에 서면 괜찮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이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사랑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만드는 음식은 맛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사실 그 말에 점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보상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처음엔 정말 기뻤지만 나중엔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성취가 제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을까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10년이 넘는 세월, 그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과 아내는 미국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그저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집 안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하루,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속에서도 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가끔 미국으로 날아가 가족을 만나곤 했지만 그마저도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는 조모임이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빠, 시험 기간이라 바빠요. 다음에 봐요. 매번 들리는 이런 말들에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며 가족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들도 다 대학에 들어갔으니 가게를 정리하고 자신도 미국으로 날아가 가족과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한계에 달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를 팔기란 쉽지 않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만 씨, 정말 가게 파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 가게를. 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 시간입니다. 마침내 30억에 가게를 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과 함께 말이죠.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미국에서 가족들과 새로운 시작을 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드디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미소 속에 어색함이 묻어 있었죠. 여보, 드디어 함께 살게 됐네요.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은 방에서 나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이제 대학원생이 되어 있었고 곧 졸업 때문에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빠, 잘 오셨어요. 저는 과제가 있어서. 아들은 어색하게 인사한 후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아들은 나가고 없었고 밤늦게 돌아오면 대화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함께 식사하는 날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더구나 타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바깥을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저를 조용히 거실로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사실 당신이 미국에 오기 전부터 생각해왔어요. 우리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천둥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한국에서, 나는 미국에서 우리는 그저 경제적으로 연결된 관계였을 뿐이에요. 이런 무늬만 부부인 관계는 정말 지겨워요.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싶고요. 충격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3년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왔고 제가 가게를 팔고 미국으로 올 쯤에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제가 보낸 돈의 상당 부분을 따로 모아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는 상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와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이미 깊은 관계로 발전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미국 집도 렌트가 아니라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 학원비 다 내가 관리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공동재산이지만 당신이 그동안 보낸 돈의 절반은 내가 따로 저축해뒀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제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아들에게 눈을 돌렸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무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10년 넘게 기러기 생활하며 매달 수백만 원씩 생활비 보낸 결과가 이거야?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들은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걔도 이제 다 컸어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망치로 뒷머리를 맞는 듯한 큰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그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기나긴 소송 끝에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 돈으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고향인 대전에서 작은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연락했지만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과거가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몇 달간의 우울한 시간이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적어도 제 추억이 있고 제가 알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그동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바쁘게 가게를 돌보면서도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끈끈했던 좋은 기억이 저를 설레고 기분 좋게 했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고향 같았습니다. 예전 가게가 있던 거리를 지나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성만 아저씨 아니세요? 성만 아저씨 맞죠?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지만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금동이에요. 아저씨 가게에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던 금동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쯤 제 가게에서 일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죠. 아, 금동아. 그래,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아저씨는 어쩐 일로 다시 서울에 오셨어요? 가게는 파셨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금동이는 이제 서울 이태원에서 요식업체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게에서 배운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퓨전 한식당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가르쳐주신 요리 철학이 제 인생의 기반이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고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아저씨 같은 베테랑 요리사가 필요해요.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로 오시면 좋겠어요. 마침 금동이는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새로 오픈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전의 영광이 사그라진 그저 늙은 노인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자였던 청년의 회사에서 다시 요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금동이의 회사는 젊은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젊은 셰프들의 새로운 요리 방식, 트렌디한 메뉴 개발,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방식과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성만 선배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 양념에 이 소스를 섞으면 어떨까? 한번 시도해보자. 젊은 셰프들과의 협업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제 경험을 존중했고 저는 그들의 창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저희 경험과 젊은 셰프들의 아이디어가 결합되며 금동이의 식당은 점차 매출이 급성장하며 이태원에서 금세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관계였죠. 이런 과정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이었다는 것을요. 하루는 금동이와의 대화 중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금동아, 우리 레스토랑에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 무료? 급식이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독거노인분들을 초대해서 고급 요리를 대접하는 거야. 내가 직접 요리할게. 금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성만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태원 근처의 독거노인 10명을 초대해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는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성만 선생님, 이 불고기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손맛이 나요. 성만 선생님, 다음 주에는 무슨 요리 해주실 거예요? 기대돼요. 이분들은 저를 성만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해 주셨고, 저는 그분들에게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을 드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만 선생,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기대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아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나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틀에 저 자신을 가두고 그들의 인정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만의 밥상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결국 언론사에도 소개되었고 유명한 TV 프로그램의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제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어. 그러니 너도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의 연락이 오고 화해까지 하게 되니 정말 좋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탓이었을까요? 성만의 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노인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금동이와 상의 끝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점심시간에 30명의 노인분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활동은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요리하는 과정이 제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괴롭히던 우울한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금동이는 이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성만 아저씨,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요리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노인분들이 직접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만의 요리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노인분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 점점 난이도를 높여갔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성만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나 이제 손주들 오면 직접 요리해 줄 수 있어. 얼마나 좋아할지 기대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6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동이와 직원들, 그리고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함께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제 삶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절망적인 날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재의 제 일상은 무척 단순하지만 행복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1시간 정도 걷고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오전에는 요리 준비를 하고
점심때는 노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요리 교실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제 건강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니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혈압약을 먹던 제가 이제는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였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애타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저도 제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요리 외에도 등산을 시작했는데 북한산처럼 아름다운 풍경의 산을 등반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북한산을 본격적으로 등반하고 있어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매주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고 있죠. 요리교실 참가자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찍은 사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고 같은 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금동이의 제안으로 요리책도 출간했습니다. 성만의 행복한 밥상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레시피와 함께 제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은 예상외로 잘 팔렸고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요리교실에서 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성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65세에 깨달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저는 평생 다른 사람, 특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제 건강, 제 취미, 제 생활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면 언제든지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요리교실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노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65세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젊을 때 못해본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등산, 요리책 출간, 방송 출연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3가지가 제가 깨달은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나이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상실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65세,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노후의 삶은 해가 지는 모습처럼 쓸쓸하게 끝나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본인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 아름답고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 생각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